선생님, 그리는 중간 과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자,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 아가 최초의 기준선이잖아요. 예. 자, 이 보시면 이게 선이잖아요. 예. 요게 면이에요. 예. 이 면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고 지금 여기 선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선이잖아요. 요 사이가 이제 넓잖아요. 예. 그럼 뭘 집어넣어야 되고요. 여기서 요 사이 이 길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집어넣을까 저 집어넣을까 뭐 요 집어넣을까 하는 거는 자리 잡기라 하는 거예요. 자리 잡기. 요거는 최초의 기준선이라 하고 요거는 뭘 그리기 위한 자리를 잡는 데서 자리 잡기라고 그렇게 입시할 때 그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둘 정물 3개 그리셨네요. 자, 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게 갖고. 주게 이따 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게 쌤은 가운데가 주제다, 그죠? 네. 지금은 여기 시선이 이쪽에를 가니까 네. 여기가 주제라고 네. 보시면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쌤 여기 우리가 보면 요 애가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돼 있잖아요. 요 애가 원래는 이거보다 더 휘어져야 돼요. 맞아. 근데 그거를 조형의 용어에 시점이라 그래요. 시점. 네. 자, 시점은 동양 쪽에서는 안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는 시점을 맞추는 것보다 안 맞추는 게 더 재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의 여기 선이죠. 네. 여기 선이죠. 지금 요 면이 좀 넓으니까 네. 어떤 행위를 좀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지. 어이구, 좋습니다. 맞죠? 쌤도 지금의 여기 이 선이고 이 선이고 요 사이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거와 요거 이 보고 또 요거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아직까지 넓으니까 여기다가 좀 더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렸는데 그림을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비추가면서 본인이 이제 그리고 나서 느끼지는 점하고 그리고 다른 분이 또 조금 논하도록 하기가 그 설명을 해가면서 비판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무 때나 자 내부터 할까요? 그러면 제 그림은 어떤 것 같아요? 제 그림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그렇지 여기 자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선이 명확해서 보기가 확실해서 좋고 시원시원한 느낌. 네네. 그다음에 몰려 있는 데도 있고 또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변화가 있어서 또 그런 점은 좋고. 가릴 수 있는 건 또 가렸고 또 드러낼 수 있는 건 또 드러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이 그림을 딱 보잖아요. 네. 그럼 보면 시선이 강도 여기도 가고 네. 여기도 가고 네. 여기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산만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산만해 보이는 건데 요 그림은 약간 주제의식이 약하다. 주제의식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크게 그리든지 요 있는 정물을 뒤에 가서 이제 쌓아 올려야 되겠죠. 요 애를 요 뒤에다가 놓든지 해가지고 주제 영역을 키워서 시선의 강도를 높여서 시선의 흐름을 생기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요일을 요리로 옮기는 순간 여기가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아요? 자, 얘를 요게를 요렇게 옮겼을 때 이게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요 공간, 이 네. 공간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이 선이 길지도 않고 좁지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게. 그런데 이렇게보다 이것이 이렇게 옮겼을 때가 선명 주제 의식이 더 있고 시선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요거하고 요는 게 시선이 두 군데 가버리기 때문에 이 눈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주제 의식이 약하고
그러기에는 요 뒤쪽이가 좀 시선이 강도가 높아서 네. 좀 분산스럽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선이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선이로 돼 있잖아요. 네. 자, 이 공간을 보세요. 이 면을 보세요. 네. 전체를 보세요. 네. 전체를 보고 요 면을 보시면 이 면이 넓은지 좁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넓은 거랑 드는 것 같아요. 자, 넓어 그, 같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렇게 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죠? 예, 예. 그럼 괜찮겠네. 그러면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네. 이 좁아지는 공간이 전체를 물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린 사람하고 네. 이 공간이 넓어서 어떤 행위를 해주는 사람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의 단점은 주제의식이 분산스럽고 이 면이 좀 넓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그림 한번 가져보십시오.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네.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는 저는 이제 아까 처음 이거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네, 뭐 길지도 짧지도 네, 넓지도 네. 좁지도 이거를 자꾸 의식을 하고 그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면을 많이 안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중점에 두고 그렸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두리 가장자리에 어떤 여백이 오히려 많이 남아버린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모여 있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그 외에는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전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변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선이잖아요. 네. 요렇게 이게 면이잖아요. 예. 요 면이 되게 좋아. 길지도 않고 음. 짧지도 않고 그리고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것 예,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요 부분에 비어 예, 예. 요 길이가 봤을 때 기니까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그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 나- 얘를 이렇게, 올리든가 나뭇잎을 이거 떼가지고 여기다가 또 어. 그리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는 자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요런 면이잖아요. 예. 요런 것도 변화 있게 하려고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자, 잘했고요. 내가 이런 최초의 기준선 안에 예. 자 안에 내가 어떤 정물을 이렇게 놓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물은 이 최초의 기준선 안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애를 여기 있는 이런 애를 이 줄기를 이렇게 떼버리면 이게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이 확장돼 보인다는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는 요 그림이 조금 갇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그리고 요 그림을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이 시선이 요걸 보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시선이 움직이를 못하는 거야. 맞아요.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지? 가박거리네. 시선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예. 시선 고정. 네, 시선 고정이라 보시면 예. 돼요. 시점이 아니에요. 예. 이 시선 고정이다 보니까 예. 인간의 뇌가 이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디자인 틱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디자인은 좀 다르잖아. 네. 이쁘게 해가 물건만 팔면 되니까 회화적인 조건은 네. 좀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 부주제, 배경을 갖추지 않아서 시선의 흐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음.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네. 네. 일단 그다음에 또 유미 쌤. 유미 박유민지 뭐 김유민지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 같아요? 요렇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 이 최초의 기준선 안에 쌤이 요걸 그렸잖아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선과 면으로 돼 있는데 선이 길어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선이 길어도 안 되고
이런 선이잖아요. 세. 길어도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이게 면이잖아요. 면이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고 전에 했던데 주제 부주제 배경을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주제는 보이는데 일단 그 여백이 너무 이제 많아서 약간 여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동명화 같은 느낌? 저는 봤을 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선생님이요. 저는 봤을 때 공간이 그냥 너무 일률적으로 나눠버린 것 같다. 교를 중심으로 주제와 부주제를 너무 없네. 이거는 주제 부주제가 없네. 그리고 또 시선의 강도를 보니까 요 펜하고 요 펜하고 시선의 강도가 좀 비슷하다, 그죠? 예. 그럼 비슷하면 인간이 뇌는 눈은 판단을 못해. 약간 대립하는 느낌. 이게 나름대로 주제 부주제로 정해서 나눠버려서 그래요. 주제 부주제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네, 그림이 이렇게 이 너무 모양이 저는 아까 짧고 넓고 짧고 이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온 거. 짧고 넓고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그 넓은 공간을 조금 여백으로 둬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근데 여백이 면이잖아요. 요것도 넓어도 안 되고 좁아도 안 되는 거죠. 그 기준은 요 여백이잖아요. 요 여백 아닌 거가 이거를 간장하는 거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요게 이렇게 최초의 기준산하의 군을 따지면 요 군하고 요런 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의 강도는 이제 같은 거야. 그러면 뇌는 이거를 두 개를 봤어.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시선의 흐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은 이분법이야. 예를 들어 시선의 강도가 뭐 30, 30, 30%, 3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인간의 뇌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면 이건 추상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림을 봤는데 추상 그림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쌤은 그런 그림이야. 자, 그리고 이거 성과 면허를 봤을 때 요게 이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전체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많아요. 넓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애를 요프로 이리 길면 이제 이런 자 이거보다 요렇게 가는 면인데 이렇게 하면 요렇게 가는 곡선화 생기잖아요. 이 곡선이 이 공간을 땡기는 힘이 더 강한 거지.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이 공간을 메꾸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보는 것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면이 요렇게 했을 때는 너무 이렇게 단조로워 보이는데 쓸수 있는 근데 채워지는 요렇게 단조로워 보이는데 이걸 올리면 요게 요렇게 가잖아. 곡선이 되잖아. 이걸 쭉 올라가는데 이 안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곡선을 하면서 이 공간을 땡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지. 요것도 이건 한 무디로 갇혀져 있는데 이거는 두 무디로 이 최초의 기준선 안에 갇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선을 확장을 할 때는 여기 조금씩 한두 개는 잘라주는 게 좋아요. 잘라준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보면 요거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 밖으로 밖으로 하면 더 풍성하게 보이잖아. 아니면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럼 공간이 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제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주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주제가 없는 거지, 솔직히. 저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한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셈 세 개가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조형의 틀이 세상을 분석하는 눈이고 다른 그림을 이해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너무 그림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본인은 이렇게 그려도 돼. 근데 다른 사람은 분석할 때 다른 사람은 분석을 하잖아. 그 순간 내 그림이 바뀌는 거야. 근데 이 다른 사람 그림인데 이 사람은 요게 안 좋아 보이니 한
하잖아. 그 순간 내 생각이 내 그림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아까 말대로 이게 주제군이 이제 비슷하니까 시선이 이제 분산스럽고 주제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선이 흐름이 없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넓어서 요렇게 공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액션 뭐 어떤 정물을 해야 되겠지. 근데 요게 해줄까 요 해줄까 저 해줄까 이렇게 하는 거를 자리 잡기 선이라 그래요. 이렇게 선이잖아요. 근데 요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아니면 뭐 요거를 이 가지를 여기 나무를 하는데 또 하나 더 내가지고 이래 해볼까 이래 하는 거는 공중에 이렇게 하는 거를 자리 잡기 선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형상 주제 의식이 없고 물이 두 개, 시선이 흐름이 좀 없고 이 공간이 조금 뭐랄까 넓어 보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조형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쌤 한번. 찰스. 자, 쌤도 얘기해 보십시오. 전 그릴 때는 몰랐는데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두 개가 너무 평행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한 시점. 그러니까 그 같은 거죠. 그래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저보다는 훨씬 좋아 보입니다. 저는 너무 이게 대조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조된다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뭔가 스토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하나를 다 살려놨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해. 네, 제가 세상을 사는 약간 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안 죽이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오히려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고 변화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붓을 꽂음으로써 변화가 생겼네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귤을 조그만하게 그리는 안 됐네. 나 귤 조그맣게 그릴 때 억수로 속상하던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형에 대해서 이제 자기 그 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뭐랄까 기준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는 아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네. 이제 약간 성향이나 이런 게 서양화보다는 동양화를 좋아하시고 조금 그런 성향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선생님 한번. 네. 선생님 이 그림에 대해서 아까 말한 주제, 부주제, 배경은 어떤 것 같아요? 주제, 부주제. 주제는 이거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요거를 봤습니다. 자 봤는데 다른 정물들이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오니까 이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다른 애들이 간섭을 안 해야 돼. 딱 보면 얘들이 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간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제가 약한다는 그러면 거죠. 크기를 확 줄이든지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근데 변화하거나? 요 이파리가 있는데 이 공간이 간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애를 보시면 돼요. 이걸 한 다음에 요 애를 보고 다른 걸 보면서 이 아가 주제 의식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 아가 튀는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내가 이런 걸 가려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손이라 치고 이런 걸로 이렇게. 그렇지요, 선생님. 요거를 뭐 이렇게 가려 보는 거지. 자,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 요게 잠깐만, 요렇게 가려 보는 거지. 가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리 잡기라고 그러고 요렇게 가리 보는 거를 뭐라 하냐면 도구 이용이라 그래요.
이게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조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요랬을 때 내가 이거를 요 자리에 그려야 될지 안 그려야 될지 그리고 나서는 모르잖아. 그러면 안 그리면 어떨게 할 때는 내가 이 가리잖아요. 가릴 때 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가리잖아. 이건 도구 이용이라 그런 거예요. 가렸죠. 이건 어떻습니까? 자, 요거를 보시고 네. 요거의 선명도를 보세요. 요 분위기에 때 요 선명도를 보시고요. 자, 이거 뗐어.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가려진 거. 네. 이 가려주니까 이 아가 선명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주제를 이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요 애는 거슬린다는 얘기죠. 근데 주제 부제가 없으면 내가 판단을 못하고 시선의 흐름이 없는 거 고정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창조력인데 그거는 예술의 경지가 높은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BI 경지인데 기초 없이 BI 경지를 써버리면 그거는 어린 아이가 이제 모래성이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틀을 해놓고 허물어내는 거를 보시면 돼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아가 길지 않습니까? 그럼 요 면하고 요 면이 분리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이 면이 있잖아요. 이 면도 되고 선도, 요거는 면도 되고 선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 아가 긴 거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선이고 선인데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요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요 붓을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또 비잖아요. 그럼 귤을 요 넣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이 귤은 자리가 없어 쓰려고 했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모양이 요 군과 세 군으로 요거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어넣는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배치하는 게 보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네. 이게 인간이 아까 말 눈이라 그랬잖아. 눈. 조형은 눈재주를 하잖아. 눈이 변하도록 만드는 게 조형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은 좀 산만하고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틀이 나왔는데 그게 조형의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같은 거는 주제, 부주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선. 자, 이 시선이 있거든. 여기 보면 시선. 자, 시선이 있어요. 여기 우리 눈이니까 시선이 있잖아요. 그럼 시선은 뭘 간장하냐면 시선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시선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없어요. 고정돼 있어요. 여기 보고 한 요까지 여기서 가다가 없어라. 그럼 내가 조금 뭐라고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쌤은 시선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져. 너무 떨어져 있어. 나름대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쌤은 이렇게 약간 그래 시선이 굴 때문에 시선이 흐름이 있어. 네. 쌤은 어떤 것 같아요? 뭐 이리 갔다가 요 두 애가 시선의 흐름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선의 유도가 있습니다. 자, 쌤이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공간이 빈약해 보여. 그러면 이 애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있는 애가 좀 별로야. 그러면 이 애가 별로는 시선이 안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시선이 여기에다가 당겨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빨간 빤스를 여기에다가 걸어놨어. 그러면 요 갈 시선을 여기 당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시선의 유도라 그래. 뭔가 빈약하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다른 뭔가를 하나 그렇죠. 가져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낯설게 하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쌤 시선의 유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선의 소통이 있어요. 이 시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쌤이 이렇게 주제, 부주제, 배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제는 소통이 없어도 되는데 주제, 부주제, 배경은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배경이잖아요. 그럼 요게 외곽이잖아요. 요 외곽이 딱
떨어져 있으면 여기 딱 있으면 되게 차갑게 보여. 그래서 요 애가 요 개념이 있고 요 애가 요 개념이 있는 그런 소통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의 흐름, 시선의 유도, 시선의 소통이라는 이 조형적 용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을 설명할 때는 시선이 흐름이 좋네. 시선의 유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액션을 하셨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렸습니까? 라고 하고 시선의 소통, 주제, 부주제, 배경이 서로 이렇게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소통이라 합니다. 그림에는 요런 시선에 가는 그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통. 그래서 지금까지 조형을 하실 때 주제 변화에서 주제, 부주제, 배경이 있고요. 주제가 시선이 가잖아요. 그로 인해서 시선의 흐름, 유도, 소통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받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꽃을 그렸는데 내가 좀 약해 보이면 뭐 나비를 불러온다든지 벌을 데리고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딱 떠오르는 게 저 단어에서 우리가 같은 요만한 공간 안에 보통은 사람이 이렇게 눈을 보고 있으면 이쪽을 보고 있으면 여백을 일로 많이 남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유도로 어떤 부분에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사람을 일로 보고 있는데 앞에 공간을 작게 두면 훨씬 더 스토리가 뭔가 깊어지는 있죠. 예, 맞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 여기 보면 이런 공간에 눈을 그리잖아요. 네. 그럼 눈은 여기 시선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시선이 앞에가 여백이 없으면 답답해 보여. 네. 그래서 조연의 틀은 시선 방향으로 여백을 많이 둔다고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시선이 여기에서 시선의 눈을 여기다 그렸어. 뭔가 그러면 걱정하고. 답답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내가 그림에 인간의 어떤 답답함, 고뇌, 그리고 넘어올 수 있는 벽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뭔가 스토리가 있는 듯한 네. 그거는 조형의 틀이 아니고 그 너머의 틀이라고. 유도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유도가 아니고 창조력 영역으로 머리가 재주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건 시선의 유도까지는 아니네. 이 시선이 원래 인간은 시선이 그 넓어야 편안하게 네,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우면 인간의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네. 왜 저렇게 했을까? 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는 눈재주가 아니고 생각이란 생각을 말은 하게 되는. 인간은 쌤이 이게 뭐냐면 손, 눈, 머리, 마음이 4개가 있잖아요. 요 기준으로 눈밖에 보이는 거고 여기 눈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 생각 이런 거는 눈밖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창작이라 보시면 돼요. 그거는 쌤 말씀은 조형 영역 플러스 창작 영역이 들어가는 조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창작. 그러면 요만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